당신의 무의식에 강력한 이미지를 심어라. Implanting your images. 내가 만약 지금 당장 당신의 무의식에 온갖 종류의 멋진 이미지들을 심어놓으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무실 사방에 그런 이미지들이 그려져 있는 액자들을 걸어놓을까? 약국에 가서 마법의 알약을 달라고 하면 될까? 변호사를 찾아 적합한 서류를 요청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거란 걸 당신도 잘 알 것이다. 무의식은 미묘한 장치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작동시키는 올바른 방법부터 익혀야 한다. 긍정적 이미지를 심고 가꾸어라. 이미지를 심어 넣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한 가지는 당신의 무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당신은 무엇이 무의식을 움직이는지, 무의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이것이 긍정적 이미지를 심고 키우는 바탕이 된다. 당신이 올바른 방법으로 당신의 무의식을 사용할 때 무의식은 믿을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당신이 무의식에 심어놓기를 원하는 이미지들은 받아들여지고 작동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한다. 당신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그 이미지들은 무의식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해야만 한다. 이런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제대로 된 방법이 이미 발견되어 있다. 만약 이 방법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무의식으로 다가가 거기에 긍정적인 이미지들을 심어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나는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 이것이 당신이 이미지들을 심는 일을 완수하기 위해 내 조언이 필요한 이유다. 박사님, 저는 40년 동안 현실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영화 합의에서 제임스 스튜어트의 대사,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좀 까다롭다. 물론 이미지를 심는 일은 어려운 게 아니지만 여기엔 기교가 필요하다. 나는 그 방법을 알고 있고 나의 지식을 당신과 나누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완전하고 단계적이며 이해하기 쉬운 지시 사항들과 간단하지만 확실한 테크닉을 당신에게 전수해 줄 것이다. 이 테크닉은 당신의 이미지들을 무의식에 심는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미 성공적인 삶을 영위한 수많은 사람이 그들의 마음에 긍정적인 이미지들을 심어놓는 방법을 실행해왔다. 내가 이 책에서 묘사하는 방법은 오랜 기간 많은 사람에 의해 시험과 재시험을 거친 것이다. 많은 연구와 수정을 거치며 이 방법은 완벽해졌다. 나는 지금 그 최종적인 시안을 당신에게 전달하려 한다. 이 기술을 사용할 때마다 당신은 매번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결과를 목격할 것이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다. 당신의 삶으로 흘러들 것이라 예상하는 엄청난 돈의 물줄기를 당신의 무의식에 알려주는 것이다. 이것은 돈에 대한 당신의 끌어당기는 힘을 증가시킬 것이고 경제적으로 안락한 삶으로 당신을 이끌어갈 것이다. 무의식이 예상한 만큼 이룬다. 누군가는 운이 참 좋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혹은 어떤 사람들은 오로지 힘겹게 살 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있는가?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사람들이 운이 좋거나 나쁜 것은 그들의 무의식에 그런 이미지들이 심어져 있기 때문이다. 다른 설명은 필요치 않다. 행운, 운명, 기회 따위는 공허한 개념이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은 운이 좋은 것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은 운이 나쁜 것이다. 그게 전부다. 행운이 일어나기를 바라기보다는 당신 자신의 행운을 만들어내는 게 더 낫다. 행운 같은 건 없다. 기회가 찾아오면 맞이할 준비만 하면 된다. 빈스 롬바르디. 수년 전 나는 한 회사의 세일즈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초청되었다. 그들은 실험을 하나 진행하고 있었다. 한 그룹에는 한 달 동안 달성해야 할 적절한 판매 실적이 목표로 주어져 있었다. 다른 그룹에는 앞의 그룹보다 정확히 2배가 많은 목표가 부여되었다. 모든 트레이닝은 두 그룹에 똑같이 이루어졌다. 한 달이 지난 뒤 두 번째 그룹이 올린 판매 실적은 첫 번째 그룹의 거의 2배에 가까웠다. 당신에게 묻겠다. 그들에게 행운이 따른 것인가? 두 번째 그룹에 행운이 따르는 동안 첫 번째 그룹에는 불운이 따른 것인가?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회사가 작성한 직원들의 실적표를 살펴본 결과 영업사원들이 매월 달성하는 실적이 이전 달과 같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약간의 변동이나 차이가 있었지만 영업사원의 월별 실적은 전반적으로 자기 평균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내가 발견한 또 하나의 사실은 어떤 영업사원들의 경우 그달의 전반 15일 동안 거의 모든 실적을 달성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15일 동안 그들은 여전히 열심히 일했지만 이렇다 할 실적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반면에 다른 어떤 영업사원들은 후반 15일 동안 실적의 대부분을 올렸고 초반 15일 동안에는 거의 실적이 없었다. 이런 패턴은 영업사원들 모두가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매월 변함이 없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기회나 행운의 근거를 둔 이론은 전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결과를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할 수 있는 설명이라곤 다음과 같은 것밖에 없다. 영업사원은 자신이 예상한 실적만큼만 정확히 달성했다. 그 사람이 달성하기를 희망한 것과 실제 판매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 사람이 달성한 판매 실적과 맞아떨어지는 유일한 기준은 본인이 달성할 것이라 예상하고 기대한 바로 그 수치였다. 당신은 당신이 무의식에 설정해놓은 꼭 그만큼만 정확히 나아갈 뿐이다.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원하는 것과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렇게 되리라고 무의식적으로 예상한 바로 그것이다. 결국 무의식에 담긴 이미지들이 전도유망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표현한다면 당신은 사람들이 운이 좋다고 부르는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모든 것은 당신이 뜻한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달리 말해, 만약 당신의 무의식에 담긴 이미지들이 실패와 불만으로 가득 찬 삶을 나타내고 있다면 당신은 운이 없다고 불리는 상태를 경험할 것이다. 성취를 위해 어떤 시도를 하든 상관없이 통제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불운한 상황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당신을 좌절시킬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엄청나게 운이 없다는 이유로 당신을 동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자기 연민의 악순환에 함몰되지 마라. 당신은 성공을 창출해낼 수 있다. 원하는 이미지를 심어놓을 수 있고 자기 연민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으며 선택한 대로 삶을 펼쳐나갈 수 있다.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 아니다. 환경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벤저민 디즈레일리. 수년 전 나는 무척이나 불운해 보이는 한 노인을 만났다. 그는 그가 겪는 불운보다 몇 배는 더 불행해 보였다. 그의 삶은 불운으로 점철된 길고 긴 이야기 그 자체였다. 나는 그가 늘 중얼거리던 말을 기억한다. 그래, 이게 삶이야. 그는 뭔가가 잘못되어 갈 때면 언제든 어깨를 웅크린 채 중얼거렸다. 이게 인생이지 뭐. 아니다. 그는 틀렸다. 그것은 인생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본질적 모습이 아니라 그가 그러리라고 생각한 그 자신의 선택일 뿐이었다. 삶이란 불운의 길고 긴 이야기나 악몽의 연속일 필요가 없다. 삶은 구호소 앞에 늘어선 긴 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가슴 두근거리는 여행이다. 평온하고 행복한 나라로 가는 여정이다. 당신은 성공과 행운을 거머쥘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기대하라. 진정으로 그것을 예상하라. 농담이나 주절거리는 실없는 자의 냉소와 괴상한 말은 잊어버려라. 당신은 이제 곧 굴욕의 땅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가장 멋지고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이 가능하다고 상상하라. 그런 다음 그것을 기대하라.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하라. 그것을 기대하고 예상하라. 그러면 당신은 그것을 가질 것이다. 당신이 기대하는 것들을 무의식에 놓아둘 필요가 있다. 당신은 무의식을 속일 수 없다. 마음속 깊이 진정으로 기대한 것을 믿어라. 다음 장에서 나는 당신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 이미지들을 심는 방법을 보여줄 것이다. 이 방법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마음에 가득 찬 불운한 생각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내가 바라는 것이다.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일단 무의식이 뭔가를 기대하기만 하면 당신은 단숨에 그것들에게로 다가서게 된다. 무의식을 다스리는 법, 당신이 고르라. 당신이 선택한 이미지들, 실현되기 원하는 이미지들, 혹은 그동안 소홀히 하고 있었지만 이루고 싶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것들을 무의식에 심어라. 지금 당신의 무의식에는 침울하고 가난에 찌든 이미지들이 뿌리내리고 있다. 그것들을 뽑아내야만 한다. 밝고 건강한 이미지들을 가져오는 순간 그 부정적 이미지들을 뽑아낼 수 있다. 무의식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 무의식은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찾아낸다. 당신이 이 장에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절실히 원하는 어떤 이미지를 나의 무의식에 스스로 심을 수 있다. 위의 말에 담긴 의미를 빨리 깨달을수록 좌절로부터 빠르게 벗어날 수 있다. 그 순간 당신의 삶을 확실히 붙들어두고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할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당신이 선택한 이미지들을 심을 때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꿈을 실현하는 확실한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당신은 이제 전혀 문제가 없다. 제대로 된 길에 서 있다. 문제라면 당신의 무의식으로 미끄러져 들어간 과거 이미지들이다. 그것들이 당신의 운명을 좌우한다. 당신은 가난할 필요가 없다. 싸우거나 불행해질 필요도 없다. 당신은 이 땅의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생명체이며 이 우주의 자랑이며 기쁨이다. 당신은 당신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당신은 부자가 될 가치가 있다. 당신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 당신은 이 행성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돈에 대해 노심초사하며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더 나은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 편안히 숨을 내쉬어보라. 당신은 잘못된 인생을 고칠 수 있다. 당신이 선택한 이미지들을 무의식에 심음으로써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현실 세계에 실현해낼 수 있다. 현실은 당신의 이미지들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재구성된다. 놀랍게도 지금껏 바뀌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신의 눈앞에서 바뀔 것이다.
무의식에 심어놓은 이미지가 명확히 현실이 되고 그 모든 것이 당신 집의 기초를 이루는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질 것이다. 심어놓은 이미지가 무엇이든 그대로 명확하게 현실로 실현될 것이다. 이것이 실제다. 모든 창조가 일어나는 방식이다. 당신은 당신의 이미지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들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당신이 속한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지성적 창조 행위가 만들어낸 작품들이다. 당신의 육체를 포함해 삶에서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생각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바뀐 결과물들이다. 이것은 이상한 관념이 아니다. 생각이 현실화된다는 사실은 우주적 진리다. 이 생각은 당신에게 초자연적이고 난해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부정될 수는 없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당신은 물질화되기를 원하는 이미지들을 심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의 무의식은 지나간 시간에 주어진 것들을 이미 물질화시키고 있다. 당신이 선택하라. 삶을 바꾸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찾아내서 무의식에 그 이미지를 심고 그것이 현실로 충분히 옮겨질 때까지 부여잡고 있는 것이다. 당신 자신을 위해 당신의 목표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이 힘을 작동시키라. 당신을 해치는 쪽, 무기력한 쪽으로 작동하게 내버려 두지 마라. 당신이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은 향하고 있는 그곳에서 끝날 것이다. 중국 속담.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가? 다시 말해, 당신의 무의식에 새겨진 이미지들에 만족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미지들을 바꾸기 바란다. 만약 길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이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다. 당신이 준비되었다면 언제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편안히 받아들이기 바란다. 인간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무의식에 다다를 수 있을 만큼 훌륭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 말에는 커다란 의무가 담겨 있다. 당신은 과거에 몇 가지 불운들을 겪었다. 당신은 가난 속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다. 뼈아픈 실패를 겪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제부터 당신의 삶은 순전히 당신의 책임이다. 만약 이 상황을 부정하거나 변명하려 한다면 게으름이 여전히 지리멸렬한 삶으로 당신을 몰아갈 것이다. 만약 당신의 잠재력을 모두 받아들이고 처한 상황에 대해 뭔가 행동을 취한다면 당신은 놀라운 도약을 이룰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실패와 성공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가장 공정하게 결정지어진 결과다. 알렉산더 스미스. 나는 당신이 돈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경제적인 걱정 없이 살아가는 걸 원한다는 걸 안다. 나는 당신이 왜 이 책을 집어들었는지 이유를 알고 있다. 그렇다. 당신이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당신은 이미지들을 심어놓는 과정으로 진입해야 한다. 당신의 과업은 무의식이라는 풍요의 땅에 부유와 성공으로 가득 찬 특별한 이미지들을 심는 것이다. 당신의 이미지들을 심는 일은 당신이 해야 할 모든 것이며 유일한 것이다. 당신의 무의식이 모든 것을 떠맡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 어떤 것도 당신의 무의식이 지닌 놀라운 힘을 방해할 수 없다. 어떤 과업도 그보다 위대하진 않다.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당신의 성공은 보장되어 있다. 거대한 참나무는 도토리 안에서 잠자고 있다. 당신이 이룰 미래의 성공은 지금 당신의 무의식 안에 잠들어 있다. 축하한다. 이제부터 당신은 무의식에 이르게 될 이미지들을 스스로 조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늘 이후로 당신의 삶은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다.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변할 것이다. 내가 여기에 써놓은 것이 사실이듯 당신의 성공도 확실하다. 당신이 선택한 이미지들을 무의식에 심어놓은 행위는 당신이 이제껏 할 수 있었던 것 중 가장 강력하고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성취를 선언하라. 이미 이루어졌다. 어퍼메이션. 오늘을 달력에 표시해두기 바란다. 오늘은 성취 선언이라고 부르는 진귀한 기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우는 날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긍정과 확신의 힘을 발견한 것이 그들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고 고백했다. 당신도 언젠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성취 선언이라는 용어에 겁먹지 마라. 발뺌하지도 말고 두려워 떨지도 마라. 이 과정은 행하기도 쉽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당신은 이미 성취 선언의 힘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다. 희망 목록 만들기. 당신에게 간단한 쓰기 연습을 시키려 한다. 연필과 종이를 준비하라. 지금 바로 준비되었는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것이다. 내 질문을 보고 종이의 빈 곳이나 책의 아래쪽 밑줄이 그어진 곳에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을 적기 바란다.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내 추측이 옳다면 위의 공란은 여전히 비어 있을 것이다. 당신은 아무것도 쓰지 못한 채 지금 이 대목을 읽고 있을 것이다. 내가 던진 질문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내 질문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간단한 문장일 뿐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이 질문을 읽자마자 온갖 생각들이 순서도 없이 마구 밀려드는 것을 경험한다. 그런 혼란 속에서 그들은 적합한 답을 찾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발견한다. 결국 그들은 쓰기를 포기한 채 다음 문장을 읽어갈 뿐이다. 당신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당신은 갈망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불명확함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성공에 이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다. 각종 조사에 의하면 살아가면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1000명 가운데 단 2명뿐이었다. 대부분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 어떤 사람이 휴가 중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려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공항으로 가서 매표원과 다음과 같은 얘기를 나누게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티켓 한 장 주세요. 예, 가시는 곳이 어디죠? 확실치가 않아요. 티켓을 끊고 싶다면서 어디로 갈지 모른단 말인가요? 그래요, 맞아요. 죄송하지만 손님께서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모르시면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아,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래도 죄송합니다. 손님께서 어디로 가실지 분명히 아셔야 해요. 그걸 말씀해 주셔야 제가 그곳으로 가는 티켓을 끊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저로선 어쩔 수 없어요. 도와드리고 싶지만 방법이 없네요. 이 우스운 상황은 사람들이 자신의 무의식과 나누는 대화와 똑같다. 마음은 도와주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만약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그들의 무의식은 뭔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자신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의 마음은 그들을 도와주려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 만약 자신이 뭘 원하는지를 알았다면 그들의 무의식이 단서를 찾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단서가 전혀 없다.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뒤죽박죽인 생각들은 결국 뒤죽박죽인 인생을 의미한다. 당신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제 당신의 혼란스러운 상태를 끝내야만 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이다. 당신은 어쩌면 지금 있는 곳과는 다른 어떤 곳에 있기를 원할지 모른다. 어쩌면 요즘 하고 있는 것과 다른 뭔가를 하고 싶을지 모른다. 혹은 요즘 갖게 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을지도 모른다. 이런 느낌들은 일반적이고 모호하다. 분명하고 명확하지 않다. 이런 생각들은 명확한 이미지들과는 다르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당신은 어디에 있기를 원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소유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 자세하게 알 때만 당신이 원하는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자. 램프의 요정 지니가 당신에게 나타나 말했다.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소. 내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일러주시오. 당신은 무슨 소원을 빌 것인가? 당신은 어떻게 원하는 것의 목록을 지니에게 작성해 줄 것인가? 당신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는가? 언젠가 한 남자가 내게 말했다. 전 뭔가를 갈망합니다. 제 마음이 오랫동안 그걸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당신도 이 남자와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 혼자만 그런 게 아니다.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수백만 명 중 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당신은 충분히 오랫동안 이런 식의 느낌을 지니고 있었다. 당신이 처한 그 상황에 대해 뭔가 조치해야 할 시간이 왔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찾아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원하는 것을 누리고 즐기라. 나는 당신에게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던질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은 답을 해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대답하면서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두고 고민하지 마라. 당신이 고려해야 할 점은 오로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이다. 그 후에 나는 당신이 그걸 가지는 법을 보여줄 것이다. 그 후에 당신의 무의식은 모호한 것에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바란다. 당신은 분명해야만 한다. 당신은 2개의 리스트를 만들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리스트에 기록할 것은 당신의 가장 긴박한 욕구들이다. 두 번째 리스트에 기록할 내용은 당신이 궁극적으로 갈망하는 것들이다. 다음 페이지에는 여러 개의 빈칸이 있다. 왼쪽에는 당신이 겪고 있는 돈 문제에 관해 지금 떠오르는 것들을 적어보라. 지금 당장의 상태, 그러니까 오늘 당신이 처한 경제적 상황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각각의 문제를 간략하지만 명확하게 나타내기 바란다. 예를 들어 현금이라고 쓰지 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긴박한 구체적인 액수를 적어라. 모든 칸을 다 채울 필요는 없다. 마음에 떠오르는 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당신의 중요한 문제들을 작성했다고 판단하면 오른쪽 빈칸으로 건너가서 각각의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할 방법에 대해 적어보기 바란다. 얼마간의 생각이 필요할 수도 있다. 고장난
물건을 수리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 살 것인가와 같이 어떤 것을 택할지를 두고 잠시나마 생각해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목록을 작성할 때 당신의 목전에 닥친 돈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 리스트에 기록하는 해결책은 당신의 경제적 상황을 그럭저럭 해결할 수준이나 적당히 헤쳐나갈 정도는 되어야 한다. 몇 가지 예를 보여주겠다. 참고는 하되 베끼지는 말기 바란다. 문제들: 자동차 정비가 필요, 치과 치료비 $1,780, 소파 거의 망가짐, 대출금 납부일 경과, 헤어드라이어 고장, 빌리의 운동화 낡음, 새 안경이 필요, 만족스러운 해결책: 자동차 정비를 마치고 운행, 치료를 받고 치료비 완납, 새 소파 구입, 연체 이자까지 완납, 헤어드라이어 수리, 빌리에게 $150짜리 나이키 운동화 사줌, 랜돌프 스타일, 새 안경 구입. 당신에게 가장 시급한 경제적 문제들을 모두 작성하고 그런 다음 각각의 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적기 바란다. 목록을 작성할 때는 명확하게 하고 해결책을 쓸 때는 실제 생활을 잘 고려해서 기입하기 바란다. 자, 이제 리스트를 작성해보자. 건투를 빈다. 당신의 첫 번째 리스트는 이제 완성되었다. 당신에게 시급한 경제적 욕구들을 드러냈고 만족할 만한 해결책까지 제시했다. 이 리스트에 기록되어 있는 각각의 사항들은 당신이 원하는 것의 제1회분이다. 문제들, 만족스러운 해결책. 이제 당신은 진짜 재밌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다음 리스트를 본 후 당신은 흥분에 휩싸일지도 모른다. 이번엔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면 무엇이든 적어보라. 이건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갈망하는 것의 리스트다. 이 목록들은 지금으로선 거의 성취할 수 없는 것들일 수도 있다.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삶을 그대로 옮겨보라. 주저하거나 소심하게 굴지 말고 어떤 한계도 짓지 마라. 분에 넘쳐도 상관없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리스트에 올려보라. 명심할 것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많은 돈이라고 쓰지 마라. 매년 $500,000라고 적어라. 좋은 직장이라고 적지 말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쓰라. 재밌는 휴가라고 쓰지 말고 한 달 동안의 유럽 여행이라고 쓰기 바란다. 좋은 차 대신 빨간색 렉서스 LS 신차라고 적으라. 명성이라고 쓰지 말고 시회 의장이라고 쓰라.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순서대로 당신의 생각을 기록하기 바란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원하는 것들: 연봉 $500,000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되기, 벽난로가 있는 $180,000짜리 전원주택, 빨간색 렉서스 LS 신차, 삼성전자 60인치 LED 텔레비전, 중국어 능력 1급 시험 합격, 은행 잔고 $100,000, 한 달 동안의 유럽 여행. 호건 주얼리숍의 링로스 스타일 다이아몬드 목걸이, 조수지와 절친 되기, 24피트짜리 요트, UCLA 심리학 석사 학위 취득. 자, 이제 당신 차례다. 당신의 소원 목록을 작성하라.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면 무엇이든 쓰라. 취득 가능성이나 합리성 따위는 상관하지 마라. 무엇보다 쓰는 걸 즐기라. 원하는 것들. 당신은 이제 리스트 2가지를 만들어냈다. 이 둘을 하나로 합쳐서 생각해보라. 즉, 당신의 만족할 만한 해결책과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로 결합해서 당신이 갈망하는 항목들로 삼으면 된다. 다음 단계는 이 항목들을 좀 더 멀리까지 내보내는 것이다. 희망 목록 점검하기. 당신은 이제 2가지 리스트에 적힌 모든 항목을 검토할 것이다. 이 과정의 목적은 다음에 제시해놓은 선정 기준과 고려 사항에 들어맞지 않는 것들을 없앰으로써 전체 항목의 수를 줄이는 것이다. 당신이 작성해놓은 항목들이 다음 5가지 고려 사항들에 맞는지를 평가하기 바란다. 1. 진정으로 원하는가? 사람들이 모두 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집어넣은 항목은 제외하라. 과거에 당신이 원했다는 기억 때문에 적어 넣은 것 역시 빼버리라. 어떤 책에서 인상적으로 보았던 것이라서 리스트에 올려놓은 것도 삭제하길 바란다. 당신은 진심으로 이걸 원하는가? 당신이 선정한 항목이 미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번 평가에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당신이 고려해야 할 유일한 점은 당신이 진심으로 이것을 원하는지 여부이다. 당신은 스스로 고른 항목에 대한 애타는 갈망이 있어야 한다. 그저 일상적인 흥미만으로는 안 된다. 너무도 간절히 원하는 것이어서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런 정도라야 한다. 당신이 적어놓은 이 항목을 생각할 때 당신에겐 어떤 정서적이고 감각적인 반응이 일어나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제거하라. 당신의 최종 리스트는 오직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항목들만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하나씩 빼다가 너무 많은 항목이 떨어져 나가거나 대부분의 항목이 사라진다 해도 걱정하지 마라. 냉정해져야 한다. 부실한 항목들을 모두 제거하길 바란다. 진정으로 원하는 항목 하나를 만날 때 당신은 그것이 왜 선택되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이 과정에서 분명히 고려할 사항은 당신이 적어놓은 항목이 인간의 힘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하지만 거듭 말하지만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누군가가 이룬 것이라면 그 어떤 항목도 비현실적이라 말할 수 없다. 가령 LA에서 하와이까지 헤엄쳐가는 것은 비현실적이지만 새 요트를 타고 하와이로 여행을 떠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영역에 속한다. 3. 누군가에게 해가 되지는 않는가? 당신의 이웃이 질투하게 되지 않을까 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여기서 의미하는 건 해로운 것이다. 이는 어떤 사람에게 실질적이고 악의적인, 물리적이나 심리적인 위해를 가한다는 것을 말한다. 가령 시끄럽게 지저대는 옆집 개의 목청이 망가지는 것이라고 썼다면 이건 누군가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사리스트 상이 다른 항목들과 모순되는가? 어떤 항목을 실현하는 것이 다른 어떤 항목의 실현에 방해되는가? 리스트 상이 어떤 두 항목이 당신의 에너지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기지는 않는가? 가령 당신이 경마 기수가 되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프로 복싱 헤비급 챔피언이 되기를 원한다면 리스트에서 하나는 지워야 할 것이다. 항목들끼리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드물지만 놓치지 말고 살펴보라. 5가 정도로 충분한가? 이번에 고려할 사항은 적극적인 조심성을 요구한다.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말라는 것이 이번 과정의 핵심이다. 사람들은 모든 일에 신중하다 못해 갑갑한 태도로 인생을 살아간다. 이것은 불행한 일이다. 겁을 집어먹으면 자신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여기서 요구되는 특질은 겁을 집어먹지 않고 용기를 갖는 것이다. 당신의 부정적 조건화 네게티브 컨디셔닝을 경계하라. 가령 연봉 50만 달러를 원한다고 가정해보자. 하지만 이 액수를 적어 넣으려는 순간 당신은 겁을 집어먹고 주춤거린다. 그러다 20만 달러라고 적었다. 바꾸라. 그 항목이 이번 기준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현실적이라면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적어 넣기 바란다.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지 마라. 비록 이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더라도 상관없다. 당신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랬듯 자신을 규제하는 따위의 행동은 내던져버려야만 한다. 당신은 생각을 크게 가져야 한다. 목표가 낮으면 그만큼 지루해진다. 목표가 높으면 그만큼 높이 난다. 시험을 해보자. 현재 당신의 연수입이나 연봉을 적어보라. 그 다음 당신이 원하는 연수입이나 연봉을 적어보라. 그리고 두 액수를 비교해보라. 당신이 원하는 액수가 현재 연수입이나 연봉과 비교했을 때 $1000 정도의 미미한 차이밖에 나질 않는다면 다시 생각해보자. 그 정도 더 버는 것으로 정말 만족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액수가 적어도 현재의 2배는 되어야 한다. 만약 뒤에 적어놓은 액수가 앞의 것보다 2배 이상 크지 않다면 당신은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한 것이다. 지금 당장 위에 써놓은 액수를 지우고 달성했을 때 당신이 진정으로 기뻐할 만큼의 액수를 적어 넣어라. 목표를 높이 설정하라. 세상에 겁쟁이를 위한 곳은 없다. 만약 어떤 항목이 도달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 오히려 그게 더 낫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바로 리스트에 올려라. 대담해져라. 자, 이 5가지 사항을 철저하게 검토한 뒤 앞서 만들어 놓은 2가지 리스트의 모든 항목을 아래 빈칸에다 다시 기입하기 바란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당신은 뭔가를 해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했다. 당신의 대답은 구체적이고 당신은 그것을 직접 썼다. 당신은 이미 긍정하고 확신하는 형태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준비가 된 셈이다. 희망 목록을 성취 선언으로 표현하기. 성취 선언은 마치 말한 것이 이미 실현된 듯 당신 자신이 구체적으로 만든 문장이다. 성취 선언은 당신의 무의식에 명확한 이미지를 심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가령 나조는 연봉 50만 달러를 받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다와 같은 문장이 바로 성취 선언의 좋은 예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성취 선언은 1. 구체적 2. 긍정적이어야 한다. 이 2가지는 필수적이다. 먼저 성취 선언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성취 선언의 내용은 쉽게 가시화되기 위해 충분히 자세하게 표현되어야만 한다. 성취 선언을 만들 때 특정한 항목에서 모든 가능한 상황들을 생각하라. 당신에게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든 자세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적어 넣어라. 당신이 원하는 것이 새로운 집이라고 해보자. 그때 새로운 집이라고 적지 마라. 장소, 집의 형태, 크기와 방의 개수, 벽난로, 정원 등을 모두 고려해서 써놓기 바란다. 모든 면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일은 당신의 집을 치밀하게 가시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명확하게 마음에 그려보고 그걸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 바람직한 성취 선언이 되려면 분석하고 관찰하고 조사한 것을 기록하는 일이 중요하다. 많은 돈이라고 쓰지 마라. 50만 달러라고 쓰라. 만약 새로운 텔레비전을 원하지만 어떤 종류인지를 모른다면 원하는 것이 발견될 때까지 검색해보라. 당신이 알아야 할 게 무엇인지 파악하라. 새 텔레비전이라고 적지 마라. 삼성전자 60인치 LED 텔레비전이라고 쓰라.
모든 성취 선언을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당신의 마음에 그 항목들이 보일 만큼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한다. 성취 선언은 구체적인 동시에 긍정적이어야 한다. 긍정적이란 건 간단하거나 명확하거나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때로 어떤 성취 선언은 긍정적이지 않는데도 긍정적인 것으로 표현해야 할 때가 있다. 당신의 무의식은 모든 걸 문장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당신이 말하는 것, 즉 정확한 말로 표현된 것을 믿는다. 따라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당신의 무의식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다만 모든 것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적절한 말로 만들어내는 것 또한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성취 선언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성취 선언은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되어야 한다. 이 조건은 실제로 중요하다.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우선 당신에게 어색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거기에 익숙해져야 한다. 가령 당신이 중국어 능력 1급을 취득하고 싶다고 하자. 당신의 성취 선언은 이렇게 표현되어야 한다. 나조는 중국어 능력 1급 시험에 통과했다. 절대로 나조는 중국어 능력 1급 시험에 통과하고 싶다로 쓰지 마라. 당신의 무의식은 이 말을 듣고 당신이 원하고 있을 뿐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인식한다. 이것은 긍정적이지 않다. 즉, 이때 당신의 무의식에 심어진 이미지는 나조는 중국어 능력 1급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성취 선언은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당신의 무의식에 받아들여질 때까지 이 생각은 당신이 의도하는 것들과 정확히 반대되는 의미를 전파한다. 당신의 많은 생각은 아마도 당신이 갖고 있지 않은 것들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당신의 성취 선언이 이런 생각을 강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나조는 중국어 능력 1급 시험에 통과하고 싶다. 나나조는 중국어 능력 1급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라고 쓰지 마라. 이런 성취 선언은 부정적이다. 이 경우 당신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원하는 만큼 중국어를 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절대로 나조는 중국어 능력 1급 시험을 통과할 것이다고 쓰지 마라. 이 성취 선언은 당신을 바보로 만들 수 있다. 왜냐면 그 말 자체는 긍정적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즉, 앞으로 도달하게 될 것이므로 지금 도달하면 안 된다고 무의식에 각인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당신이 중국어를 잘하는 이미지는 당신의 무의식 어디에도 없게 된다. 실제로 당신의 무의식에 심어진 이미지는 중국어 능력 1급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중국어를 잘 못하는 그 모습이다. 수십 년 넘게 여러 유형의 성취 선언 형태를 놓고 수많은 사람이 실험에 임했다. 그 결과 부정적 입장에서 기술된 성취 선언은 전혀 효과가 없음이 입증되었다. 작동될 수 있는 유일한 성취 선언의 형태는 지금 이 순간 이미 그것을 달성한 것처럼 그 항목이 묘사되는 것이다. 나조는 중국어 능력 1급 시험을 통과했다고 표현하라. 당신의 무의식은 이 말을 듣는다. 그리고 중국어 능력 1급 시험에 통과하고 중국어를 잘하는 이미지가 당신의 무의식에 심긴다. 만약 당신이 이런 형태로 성취 선언을 하면 그것들이 실제로 작동할 것이다. 성취 선언의 단계에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마라. 아니다, 없다, 안 된다 등의 단어는 쓰지 마라. 성취 선언은 당신이 끌어오기를 원하는 무언가를 묘사해야 한다. 반대로 당신이 피하길 원하는 뭔가를 묘사하지 않아야 한다. 나조는 어깨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쓰지 마라. 대신 어깨의 통증이 치료되었다. 나나조는 어깨 통증으로부터 해방되어 건강한 어깨를 가지고 있다고 쓰라. 항상 긍정적인 관점에서 당신의 성취 선언을 표현하라. 어떤 의미에서 당신은 표현된 문장이 사실이라고 믿도록 당신의 무의식에게 속임수를 쓰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적절하게 당신의 성취 선언을 말로 표현해낸다면 그렇게 하는 건 어렵지 않다. 당신의 무의식은 부질없이 기대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고 단호하게 반응한다. 이것은 이들 명확과 긍정이라는 두 조건이 이 과정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항상 당신의 성취 선언 안에 당신의 이름을 삽입하라. 성취 선언 단계에서 우리라는 단어나 복수의 주어를 사용하지 마라. 예를 들어 존과 리사는 건강한 아이를 가지고 있다. 나우리 부부는 건강한 아이를 가지고 있다 등으로 쓰지 마라. 무의식은 집단의 현실에 존재하는 에너지보다는 개인의 현실에 존재하는 에너지에 더 효과적으로 집중시킨다. 나조는 나의 아내 리사와 함께 건강한 아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쓰라.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성취 선언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에게서 이것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입증되었다. 나는 성취 선언의 단계에서 오직 당신 자신을 주어로 사용하도록 거듭 충고한다. 각각의 성취 선언은 당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 아무리 길더라도 그게 당신에게 적합하다고 느껴지면 그만이다. 다만 당신이 이 성취 선언을 반복해서 쓰게 될 거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런 점에서 당신은 짧은 걸 선호할 수도 있다. 보통의 경우엔 명확함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하면 간략하게 쓰는 게 좋다. 가령 나조는 지금 메리 슐레진저와 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쓰는 대신 나조는 지금 메리와 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쓰기 바란다. 성취 선언을 기록할 때 당신이 의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 때는 굳이 풀네임을 쓸 필요는 없다. 길이는 개인적인 선호의 문제이지만 아무래도 짧은 게 낫다. 다음은 적절하게 성취 선언을 표현해 놓은 몇 가지 예의다. 나조는 연봉 50만 달러를 받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다. 나조는 중국어 능력 1급 시험을 통과했고 유창하게 중국어를 구사한다. 나조는 언제나 건강하고 활력이 넘친다. 나조는 캐슬러 축구 클럽의 주전 스트라이커이다. 나조는 둘째 아기의 탄생을 기뻐하고 있다. 나조의 은행 잔고는 100만 달러다. 나조는 삼성전자 60인치 LED 텔레비전 신제품을 갖고 있다. 위에 든 것들은 단지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당신 자신의 항목에다 그대로 사용하지는 마라. 당신의 성취 선언은 다르다. 당신의 성취 선언은 당신의 고유한 갈망을 바탕으로 작성하라. 당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로 표현하라. 이유는 간단하다. 당신이 직접 만들어낸 것이 당신에게 가장 잘 작동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성취 선언은 아무리 크고 의미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생각해낸 것만큼 효과적일 수 없다. 당신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성취 선언을 사용하는 것은 당신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을 사용했을 때와 똑같은 크기나 의미로 당신의 마음에 작용하지 못한다. 당신의 성취 선언은 당신에게 유일한 것이다. 당신은 이 행성에서 살아간 그 어떤 인간과도 다르다. 당신의 내면에 깃든 생각과 갈망은 오직 당신만을 투영할 뿐이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